안녕하세요. 저는 그로스의 대표이사 김지호라고 합니다. 저희 그로스는 클라우드 관련된 솔루션들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분산 스토리지, 가상화 부분에서 고객들과 이제 협업을 해가면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해드리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단넷 개발자분들이 API만 보고도 이제 쉽게 쓸 수 있는 게 가장 큰 제품 선택의 조건이었고요. 많으면 20만에서 뭐 100만 정도의 데이터들을 화면에다 한 번에 그리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 있어서 성능 측정 결과도 상당히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와서 고객분께서 만족하셨습니다. 위즈모 같은 경우에는 Vue.js도 지원하지만 이제 리액트나 아니면 이제 퓨어 자바스크립트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제 가이드 문서만 보더라도 누구나 이제 쉽게 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즈모 그리드를 이제 도입하면서 고객분에게 이제 그나마 빠른 시간 내에 좋은 가치를 이제 제공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장점은 엑셀의 대부분의 기능들을 이제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웹에서도 누구나 쉽게 이제 엑셀처럼 수식을 입력하거나 셀 간의 복사, 이동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쉽게 가능하고 필터나 정렬도 따로 구현하지 않아도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대시보드나 이제 데이터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기능들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차트가 이미 위즈모 안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자뿐만 아니라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비주얼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보고 뭔가 통계적인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넷 환경에서 CS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저희는 이제 성과라고 판단하고요. 이제 고객사분들이 생각하시는 보안적인 측면,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배포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조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패러다임 전환에 위즈모나 그레이프시티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그인 네트워크 대표 김정민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은 수출입 통관 물류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사는 특송사들, USPS, TNT, DHL, 페덱스, 인터페이스 연결이 돼가지고 저희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이제 사용성이 엑셀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그리드 기반 이제 솔루션들은 그 한계가 그리드라서 사실 사용자가 툴을 이용해서 이제 운영하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스프레드.js 같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엑셀을 쓰는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서 너무 파워풀해서 정말 내가 찾는 게 이거였어. 그래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주로 엑셀 통째로가 아니라 그중 일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범위를 선택하고 그것을 복사하고 다른 엑셀 파일을 열어서 그곳에 묻혀놓고 이런 것의 무한한 반복이었습니다. JSON 형태로 파일을 읽고 쓰고 수정하는 것,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자유자재로 이제 만들 수 있다는 점, 그것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한다면 시간 단축을 통해 보다 생산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으며 단순 반복에 의한 피로 누적을 없애줌으로써 휴먼 에러를 없애서 보다 정확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저희가 스프레드.js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플라네터륨이라는 팀에서 단넷을 사용해서 블록체인 게이밍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문성원입니다. 오늘은 저희 팀에서 개발 중인 프로젝트를 단넷 코어 3.1에서 단넷 6로 옮기게 된 계기와 옮기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가볍게 소개해 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들을 가볍게 추려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게임인 나인 크로니클이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단넷 6로 올려야겠다고 생각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이 단넷 6로 런타임 버전을 올리는 과정을 한번 쭉 복기를 해보면서 크고 작은 코드 수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째로 저희가 만들고 있는 나인 크로니클에 대해서 먼저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인 크로니클은 블록체인 기반의 완전 탈중앙을 목표로 하는 방치형 RPG입니다. 장비와 레벨업으로 강해지는 캐릭터를 이용하여 더 어려운 던전을 플레이하는 것이 주된 컨텐츠로 스테이지에서 드롭되는 재료들을 모아서 장비를 제작, 강화하고 다른 플레이어들과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나인 크로니클은 완전 탈중앙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플레이어의 모든 플레이 데이터가 모든 노드에 같은 내용으로 복제되면서 이 내용들이 혹시라도 위 변조가 됐다면 이를 효과적으로 알아차리고 네트워크에서 배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 그림처럼 전통적인 게임 서버 구성은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서 이 게임들에서 다루는 각종 상태, 뭐 레벨이라든지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게임의 정본 상태는 중앙 서버에서만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뭐 중앙 서버에서 리플리케이션 같은 걸 하더라도 말이죠.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구분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클라이언트들은 상태를 가질 수는 있는데 이건 이제 정본 상태를 관리한다는 측면보다는 이제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건 이제 주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용도, 캐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클라이언트로부터 올라오는 상태 정보나 이런 것들은 서버에서 신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나인 크로니클에서는 이러한 특정한 중앙 서버 없이 모든 노드들이 정본 상태를 다 들고 있고 이를 직접 관리하면서 이 상태만을 이제 메인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인데요. 이를 좀 바꿔서 얘기하면 사실 블록체인은 이런 정본 상태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기술적인 기법들이나 뭐 고려해야 될 점들을 되게 얘기하면은 길어질 텐데, 다만 저희가 이제 닷넷6로 올리게 된 후술할 주된 이유 중에 하나인 성능 측면에서는 이제 모든 노드가 직접 성능을 그 전체 상태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성능 향상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했고 필요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나인 크로니클의 큰 특징이라면은 단넷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임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게임 UI가 유니티를 사용해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 게임 UI 역할을 하는 그 나인 크로니클 클라이언트 UI 코드와 블록체인 노드 역할을 하는 헤들리스 프로젝트가 코드의 상당 부분을 공유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 공유된 라이브러리 역시 단넷 클래스 라이브러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블록체인 코어 역할을 하는 스토리지와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리플래닝 역시 순수한 C# 구현으로 되어 있는 단넷 클래스 라이브러리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이 두 라이브러리는 모두 다 이제 현재로서는 단넷 코어 3.1과 유니티, 이제 모노 기반으로 되어 있는 유니티를 동시에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단넷 스탠다드 규격으로 작성이 되어서 컴파일 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닷넷6를 왜 도입하려고 하게 되었는지와 닷넷6에서 더 좋아진 개선점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로드맵상으로 닷넷6는 닷넷5나 2022년에 릴리스될 닷넷7과는 다르게 LTS로 구분이 되면서 3년의 이제 패치를 보장을 해요. 그래서 즉 2024년까지 패치를 보장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요 LTS 버전이라는 게 3년을 보장을 받는 게 중요한 점도 있지만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이제 유니티하고도 연동이 되는 라이브러리나 뭐 이런 코드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선택을 한다기보단 유니티 쪽에서 LTS를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아직까지는 닷넷6 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뭐 유니티 팀에서 열심히 개발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은 뭐 이후에도 아마 닷넷6 쪽은 머지않아 유니티 에디터에서 곧 지원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5 때는 넘어가진 못했지만 6는 넘어가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닷넷6에 기대했던 것들을 좀 꼽아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카테고라이즈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개발자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추가된 API와
이제 앞서 얘기한 저희 그 블록체인 게임의 구조 특성상 성능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데 그런 향상된 성능 개선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고요. 뭐 그리고 좀 부수적인 것으로는 이제 M1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애플 실리콘. 네. 뭐 ARM64라고 이제 공식 문서 단내 쪽에서 되어 있는데 여튼 그 ARM64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애플 실리콘이니까 이제 어쨌든 그 이제 그거에 대한 네이티브 지원이 들어가는 것하고 그리고 이제 C# 10 네, 저희가 사실 단넷 코어 3.1을 쓰고 있을 때는 C# 8까지 문법을 쓰고 있었는데 C# 10 문법들이나 신규 기능들도 조금 눈길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짧게 저희가 관심 있었던 것 위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추가된 API 중에서 가장 먼저 조금 제일 쓰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Federal.4each Async예요. 이제 기존의 Federal4each를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되게 편리한 인터페이스긴 한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다른 async 함수들이 나오기 전에 이제 TPL 나오던 시절에 나온 인터페이스니까 이게 태스크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async 안에서 쓰려면 조금 어려워서 이제 비슷한 일을 하려면은 async 버전을 만들기 위해서 뭐 task.when 같은 거를 직접 코딩을 해서 우회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제 새로 추가된 for each async는 그 태스크 기반의 다른 비동기 함수들처럼 태스크를 직접 반환하고 이걸 어웨이트하는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코딩, 뭐 태스크 외노를 직접 짜서 돌린다든지 이런 거 없이도 비동기 함수 내에서 좀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C# 이제 단넷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사용하시는 게 링큐잖아요. 네, 저희도 링큐를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링큐에서도 이제 반가운 API가 추가가 됐어요. 이제 컬렉션에서 특정한 필드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직접 반환하는 이제 맥스바이하고 민바이가 그것인데요. 예전까지는 애그리게이트를 이용해서 일일이 구현을 해야 됐던 거를 이제 맥스바이나 민바이를 사용을 하면은 추가적으로 직접 코딩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task.wait async는 이제 태스크 간의 종료 시점을 맞춰서 다른 여러 작업들을 코디네이션 할 때 자주 사용되는 함수인데요. 요거 자체는 이제 단넷코어 3.1에서 쓸 수 있고 그 전 버전들에서도 아마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게 아쉬운 점이 뭐가 있냐면은 타임아웃을 임의로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까지는 이런 타임아웃을 지정을 하려면은 별도의 태스크를 하나 더 만들고 이거를 웬애니로 묶는 보일러플레이트 코드가 좀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단넷 6부터는 그런 코드 없이 task.wait async에 직접 타임스팬 객체를 넘겨서 타임아웃을 바로 지정할 수 있게끔 하는 API가 추가가 됐어요. 요거는 이제 좀 잔코드들을 많이 없앨 수 있는 그런 종류의 API 추가가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성능 개선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을 보여드릴 텐데, 이제 요 사례와 벤치 결과는 이제 제가 직접 측정을 한 것은 아니고, 이제 MS 단넷 팀에 있는 스티븐 톱이라는 개발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되게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이제 개발자분이 이제 MS 기술 블로그 쪽에 기재한 내용 중에서 저희가 이제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사용했던, 주목했던 부분들만 일부를 꼽아서 사례로 발췌를 한 것들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직전에 소개한 이제 task.wait async. 이제 요거를 그 세마포어 슬림에서 원래는 세마포어 슬림.wait async는 타임아웃을 받았어요. 단넷코어 3.0대에서도. 근데 이게 아마 task.wait async를 쓴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별도 독자 구현을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독자 구현을 task.wait async가의 타임아웃을 받는 API가 추가가 됐으니까 이제 그걸 사용을 하게 리팩토링을 하신 거죠. 이제 요렇게 해서 새로운 구현을 쓰게 바꿨는데 놀랍게도 전반적으로 60에서 80% 정도 성능이 개선이 됐어요. 세마포 슬림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 프로그래밍이나 동시성 프로그램을 해보신 분들은 간혹 쓰실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카운터라든지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부르죠. 인계 영역을 정해서 이제 멀티스레딩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코드인데 성능이 크게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요 벤치 결과 같은 경우는 뭐 스레드보다는 훨씬 일반적으로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은 내용인데요. 문자열입니다. 네. 문자열 포매팅하고 조인 관련한 건데요. 요쪽도 보면은 요거는 이제 그 토옵시 글에 의하면은 코어 앱 3.1 기준이 아니라 단넷 5 기준인데요. 이제 단넷 5 기준으로도 6가 거의 절반 가까이 이제 그 포맷이나 조인을 하는 게 빨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GUID와 버전과 같은 시스템 타입들의 성능도 크게 향상이 되어서 이제 GUID 같은 경우는 단넷 코어 3.1 대비로 파싱하는 게 30% 정도 수준까지 전체 시간이 걸릴 정도로 이제 개선이 되었고요. 버전 같은 경우도 스트링으로 포매팅하는 것이 절반 넘게 40% 정도로 크게 단축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C샵에 추가된 문법적 기능 중에서 저희가 이제 관심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소개드릴 레코드 같은 경우는 C샵 10이 아니라 C샵 9부터 소개가 됐고, 이 C샵 9은 단넷 5, 6가 아닌 5부터 쓸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가 3.1에서 마이그레이션 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같이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레코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존의 이제 데이터 타입을 스트럭트나 클래스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필드를 따로 정의를 해야 되고 생성자를 따로 정의를 하고 이제 뭐 접근 가능하게 노출을 하는 이제 그런 코드들을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좀 간략하게 데이터만 붙잡는 형태의 객체라면은 한 줄로만 표시할 수 있도록 나타내는 장점이 있는 그런 키워드인데요. 레코드형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값중심의 동등 연산자를 기본으로 제공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별도의 이퀄스나 게테시코드스 구현을 안 하고도 이제 동등 연산의 값을 필드의 값을 기준으로 바로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점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에 이제 C샵을 접했을 때 이 속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 게 너무 답답해서 이제 4D 같은 전처리 툴을 사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개발을 할 때. 근데 이제 요런 레코드형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이제 그런 전처리를 하지 않고도 편하게 값 중심으로 이거를 보장을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되는 것이죠. 이제 레코드의 편리한 기능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불변 자료형을 갖춘 다른 언어들에서 볼 수 있는 이제 기능 중에 하나인데 그 일부 필드만 업데이트를 해서 새로운 객체를 돌려주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위드란 키워드를 사용하면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위 코드에서도 퍼스트 1에서 이제 퍼스트 네임, 레스트 네임을 지정한 상태에서 퍼스트 네임만 바꿔서 새 객체를 만드는 거를 with 한 다음에 퍼스트 네임 이꼴 바뀔 값으로 지정해서 손쉽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덧붙여서 C#10에서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는 원래 이 레코드형이 클래스 그 레퍼런스 타입이었어요. 근데 이제 스트럭트 밸류 타입의 스트럭트를 지정을 할 수 있게끔 레코드에 스트럭트 키워드를 붙일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레코드 스트럭트 혹은 그냥 레코드라고만 지정하면 레코드 클래스를 이제 의미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또 사소하게 바뀐 것 중에 하나는 위드문의 원래 좌항에는 그 레퍼런스 타입만 올 수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스트럭트 레코드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레코드 스트럭트 타입이 생기면서 위드문 좌항에 그 밸류 타입이 올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덤으로 익명 타입도 같이 올 수 있게 되었고요. 문자열 안에 임의의 변수나 값을 보관, 집어넣는 기능은 모두들 한 번씩 써보셨을 거예요. 이제 달러 더블 쿼트 해서 안에 이제 괄호를 넣고 하면 되는 것인데, 요 보관 기능 자체가 꽤 전부터 있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게 뭐가 있냐면은, 문자열이라는 게 상수로 다뤄질 때가 꽤 많습니다. 이제 함수의 기본 인자나, 뭐, 애트리뷰트의 인자로 넣을 때는 이제 상수 타입이 아니면 넣을 수가 없는데, 이 보관을 하게 되면은 보관하는 내용물이 뭐가 되든지 간에 상수형으로 지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컴파일 타임에 알 수 있는 값이라도 해도 말이죠. 근데 이제 요게 C#10에서는 컴파일 타임에 보관되는 안의 내용물이 전부 컨스탄트면은 보관된 문자열도 컨스탄트로 다룰 수 있게끔 개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사소하지만 흥미로운 변화점, 개인적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네임스페이스의 중첩을 좀 생략을 하고 파일 범위 안에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요것 때문에 이제 좀 불필요한 들여쓰기 같은 게 좀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이게 옆으로 계단이 지는 현상이 되게 심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전체적인 코드 가독성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는 해요. 이게 되게 사소한 변경이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마음에 드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나인 크로니클 헤들리스의 코드베이스에서 .NET 6를 실제로 도입했던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코드 변경들이 있었는지 실제로 겪었던 것 위주로 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인 크로니클에 도입을 한다라고 해도 나인 크로니클이 좀 많은 프로젝트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이 중에 어떤 저장소의 프로젝트를 먼저 작업을 할지를 정했어야 했는데요. 이 중에서 다른 프로젝트들이 의존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올리는 거는 일단 뭐 유니티 쪽하고 의존이 되어 있는 걸 올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거니와 작업 범위가 좀 넓어지는 그런 것이 있어서 반대로 의존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없는 이제 저장소부터 먼저 작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그래서 나인 크로니클 헤들리스 블록체인 노드 실행 파일이 있는 프로젝트 먼저 작업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부터 소개드릴 내용은 이제 작년 11월쯤에 작업했던 내용들을 쭉 복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 실제로 작업했던 내용들은 저 저장소 PR을 보셔도 같이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당연히 .NET SDK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뭐 요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NET CLI에서 리스트 SDKs 명령으로 설치된 SDK 명령을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만약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은 MS 공식 페이지를 참고로 해서 설치를 하실 수 있고요. 참고로 요 발표 자료를 작성하는 1월 중순 시점에는 윈도우하고 맥, 윈도우 같은 경우는 스쿱이나 초콜릿리, 그리고 맥은 뭐 부류죠. 예. 는 물론 이제 리눅스의 여러 배포판들에서도 .NET SDK를 최신으로 설치를 하면은 .NET 6.0이 깔리더라고요. 네, .NET 6가 깔리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작은 메인 프로젝트에 있는 CS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서 타겟 프레임워크를 여기에 이제 .NET 코어 3.0, .NET 코어의 3.1로 되어 있던 부분을 넷6로 바꿔주면 되고요. 네, 겸사겸사 랭 버전도 8로 돼 있었던 것을 10.0으로 고쳐줍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면은 이제 단열 리스토어를 했을 때 에러가 나는데, 서두에 이제 저희가 저장소를 골랐을 때 하고 비슷한 그 로직으로, 어, 저희가 메인 프로젝트 말고도 지금 여기 솔루션 안에 프로젝트가 몇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얘들을 전부 찾아서 고쳐줘야 되는데, 뭐 다 고칠 필요는 없고 정확하게는 의존하고 있는 프로젝트들만 고치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단임 테스트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의존을 하고 있어서 좀 같이 올려줘야 되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VS 코드에서 이제 find anywhere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cs 프로젝트를 전부 찾아서 연관 있어 보이는 그 프로젝트들은 전부 .NET 그 코어 앱 버전에서 .NET 6로 이제 업데이트를 다 해주고요.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 리스토어는 되는데 빌드에서 페일해요. 네. .NET 6에 브레이킹 체인지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왜 페일했나 하고 로그를 좀 천천히 살펴보면요. 널 관련한 얘기들이 좀 있는데요. 많은 프로젝트들이 그렇듯이 이제 저희도 그 널 관련해서 처리가 조금 애매하게, 널러블 타입들에 대한 처리가 애매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NET 6로 올리게 되면서 좀 엄격하게 잡히게 되고 있어요. 가령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properties.replenish라는 게 아마 널러블 타입인 것 같은데 이제 요거를 받을 수 없다는 에러가 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코드를 찾아서 보면은, 네, 뭐, 리플레이닝 노드 서비스 프로퍼티즈, 블라블라블라 해서
근데 뒤에 물음표가 찍힌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널러블 타입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저거 자체가 널러블 타입인데 add 싱글톤에서는 널러블을 받지 않는, 이제 널러블이 없는 타입을 하니까 이제 타입 미스매치가 나는 것이고, 이제 레퍼런스 타입에서 널을 허용을 하느냐 마느냐는 단넷 6, C#10에 와서 갑자기 생긴 문제는 아니고, 사실 이전부터 널러블 타입에 대해서 프로젝트에서 크고 켤 수 있는 옵션들이 있고, 전처리기로도 그것을 파일마다 스콥을 잡아서 끌 수가 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의 처리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요거를 아주 빠르고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흔히 얘기하는 널 폴기빙이라고 하죠. 느낌표를 찍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properties.replenish 속성은 무슨 일이 있어도 널이 아니니까 컴파일러가 의심하지 말고 그냥 받아라 라는 건데요. 요거 자체는 사실 런타임에 특별히 뭐라는 건 아니고 그냥 컴파일러한테 이거는 널이 될 일이 없다. 정확히는 그냥 개발자가 책임을 지겠다. 뭐 이제 그런 의도로 표시를 하는 것인데 사실 여전히 버그가 나거나 그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좀 퀵앤덜티라고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것보다 조금 더 정석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그냥 널 체크를 해서 널이 아닐 때만 싱글톤을 설정을 해주는 것이 좀 더 나은 코딩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하고 사실 여기서 더 궁극적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저 properties.replenish라는 게 과연 널을 허용을 해야 되느냐, 너를 허용할 수 있느냐, 뭐 너를 허용하지 않는 타입을 만드는 게 더 안전하니까 이제 그렇게 사운드니스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다뤄야 될 파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일단은 요번에 작업을 할 때는 여기까지만 해서 일단 빌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른 한 가지 에러 역시 널에 관련한 에러였어요. 그래서 좀 전하고 비슷하게 널 폴기빙이나 뭐 그런 건 아니고 널 병합 연산자 있죠? 물음표 2개 찍는 거. 그래서 널이 아닐 때만 값을 사용을 하고 널일 때는 그냥 폴스를 넣게끔 하는 식으로 좀 코드를 수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치고 나도 에러가 되려 늘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자세히 보면은 이거는 이제 테스트 프로젝트들에서 나는 에러고요. 이제 방금 전까지는 코어가 되는 테스트 타겟이 되는 프로젝트들의 에러를 고쳐서 빌드가 되게 넘겨놨더니 이제 그걸 의존하는 쪽으로 컴파일러가 넘어가서 테스트 프로젝트들을 컴파일하다가 비슷한 패턴으로 에러가 나는 것인데요. 네, 뭐 일일이 소개를 할까 하다가 다 비슷한 패턴이라서 그냥 다 비슷하게 고치면 됐습니다. 네, 레거시 프로젝트에서 이제 넘길 때 보면 이런 기계적인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로컬에서 저런 널 관련한 에러를 다 고치고 나면은 빌드도 성공을 하고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도 성공을 했습니다. 네, 뭐 첨언이지만은 이렇게 뭔가 코드를 별로 안 고쳐도 인프라 레벨에서 변경이 심할 때는 테스트 같은 게 되게 특히 자동화된 테스트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동화된 테스트들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나인크로닉 헤드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 통합, CI죠. Continuous Integration을 통해서 빌드를 확인을 하고 이제 도커 이미지를 구워서 도커 허브에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파트에서도 닿는 SDK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SDK 버전을 올려줍니다. 가령 이제 저희가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GitHub Actions에 있는 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액션스의 체크아웃에 있는 단넷 버전을 6.0. 아스테리크로 올려주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로컬에서는 항상 문제가 없는데 CI에 올리고 나면은 깨지는 그런 종류의 희한한 버그들이 간혹 가다 생기는데 이번에도 그런 버그를 밟았어요. 메시지를 잠깐 읽어봤더니 왜 클라이언트가 사용되지 않는 라이브러리라고 하네요. 파일을 한번 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가장 첫 번째 블록,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불리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요 제네시스 블록을 웹에서 받아오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 그걸 받아올 때 웹 클라이언트라는 옛날 API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 API가
obsolete 됐으니까 쓰지 말고 이제 다른 API를 써라 라고 이제 그 에러가 나고 있는 것이고요. 웹 클라이언트의 뎁제품, 웹 클라이언트보다 진보한 형태의 API를 제공하는 클래스로는 HTTP 클라이언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코드는 더 길어 보이지만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더 진보했느냐라고 하면 async await 같은 걸 지원을 하고 조금 더 그 세세하게 지정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코드가 되게 길어졌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 밖에 쌓고 있는 함수가 그 async 펑션이 아니다 보니까 이전하고 동작을 맞추려면은 여기서 블러킹을 걸었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풀어서 쓰지 않고 리절트 한 다음에 컨텐트에서 여기서 다시 바이터를 읽어오고 거기서 다시 리절트를 다 풀로 블러킹을 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고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픽스미로 좀 점 리절트는 뺍시다라고만 얘기를 달아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요 정도까지만 수정을 하면은 CI에서 빌드하고 테스트가 잘 동작을 하고요. 그 실제로 돌려봐도 단넷코어 3.1대와 같은 기능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조금 인상 깊었던 점은 코드 브레이킹 체인지가 거의 없고 뭐 좀 애매한 널러블 관련한 거라든지 그 보통은 이제 린터에서 잡을 법한 그런 종류의 경고가 많이 올라오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단넷코어나 단넷 5 시절부터 대비하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은 뭐 미리 신경을 써두시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좀 더 스무스하게 올리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빌드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변경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는 이제 컴파일이 되기는 한다 뿐이고 저희가 이제 앞서 살펴본 단넷 6 그리고 C#10에 있는 그 훌륭한 기능들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걸 베이스로 점진적으로 뭐 가령 유징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은 그 파일 스코프로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건다든지 아니면은 뭐 배럴 포이치 에이싱크 같은 거를 도입을 해본다든지 또 아니면은 뭐 레코드 타입 같은 거를 도입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개발 일반론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이제 리팩토링 같은 관련 서적에서 나오듯이 이제 호흡을 끊어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최소한의 빌드가 되는 상태까지 한번 PR을 끊어놓고 이제 그 위에서 기능들을 도입을 하는 거는 뭐 빌드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뭐 빌드나 테스트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뭐 저나 다른 팀원들이 이제 자기들 입맛에 맞는 부분들을 조금씩 고쳐나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도입을 하는 건 생각보다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만약에 단넷코어 3.01이나 저희처럼, 혹은 단넷 5를 쓰시는데 6를 도입을 해보고 싶으시다라는 분들이 있으면은, 일단 한번 올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적어도 저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빠르게 올려볼 수 있었고, 그 과정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여기까지 해서 원래 소개드리던 내용은 끝이고, 이제 저희 팀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플라네타리움은 이거 보다시피 이제 C샵하고 단넷 메인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팀에 합류하는 거나 뭐 이런 거에 관심 있다고 있으신 분들은 recruit.planetariumhq.com에서 저희가 지금 채용 포지션들이 열려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채용이나 이런 당장의 이직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나인 크로니클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소스로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꼭 저희 그 회사에 조인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개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planetarium.dev/discord라는 채널에 저희가 이제 개발용 디스코드를 따로 이번에 서버를 세팅한 게 있으니까요. 여기 놀러 오셔서 뭐 편하게 프로젝트 관련한 엔지니어링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So you can see here's my Excel file.
here is the JSON for that file. So I've got order details, products, regions, basically everything that's in that file is automatically created inside of the application in JSON. So this makes it really easy for you to test data, create data, etc. so you can get started immediately.